영상이 좀 길어져서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할 건 뭐냐면, 앞에 경제 수학 내용을 들으셨다면 우리가 수학과 수학 1을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할 건데, 자, 이제 겨울방학 수학 공부 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많은 친구들이 이제 나는 수학은 포기하지 않았다. 수포자는 아니지만 성적은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적이 많이 아래여서 이제 우울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이제 겨울방학을 준비할 때 특히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과, 이과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수학만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겨울방학 때 있어서만큼은 수학 공부에 시간을 가장 많이 추가를 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학이 싫고 어렵고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언제까지 미뤄왔냐면요, 지금 2학년 2학기 겨울방학까지 미뤄뒀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지금까지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공부할 시간이 더 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암기 과목의 경우는 어느 정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시간을 투자만 하면 성적이 좀 오르는 걸,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건 알 수 있는데, 수학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본 걸 알겠지만 이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이 갭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 투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할 시간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여러분들이 보통 6월 이후부터는 이제 수시에 엄청 치중해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이제 내신을 챙기고, 이제 고3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6월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소서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는 일단 안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하겠지만, 이 자소서랑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선택,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6월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내신,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수학 시간은 언제까지냐면요, 2월까지예요. 딱 2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2달 동안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제 만약에 내가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부족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도 3등급 정도 맞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복습이에요. 복습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수능 과목인 수원, 수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과냐 이과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과목이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하느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세 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복습을 잘 하지 않고 이제 선행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간다면, 아까 말했듯이 순간적으로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요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한계를 깨달은 뒤에 다시 복습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없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재수.
네, 좀 너무 암울하게 말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해서 점수를 향상시키는 건 단기간에, 비교적 단기간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념을 모르는 건요,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하나하나씩 잡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개념을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내용을 복습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선정을 하세요. 단권 이제 뭐 특강용 문제집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그 학년 해당 학년에 맞춘 올림포스라든지 EBS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올림포스라든지 단기 특강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구입을 해서 여기에서 개념을 빠르게 습득을 하고, 그리고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문제풀이는 언제 들어가도 되냐면 3월부터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막 여러분들 또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떤 걸 걱정하냐면 그러면 수능 특강은 언제 해요? 수능 특강은 언제 하고 수능 완성은 언제 해요? 이것도 다 EBS 교재라서 수능 연계된 거니까 이것도 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수능 특강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분명히 방과 후 시간이든 언제든지 다루게 될 거예요.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의 학습 진도에 맞춰서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집을 하나 선정해서 내용을 보는 게 좋아요. 이 문제집들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얇아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물론 좋습니다. EBS 책 좋고 저도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개인 여기서 중요한 건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책들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복습의 포인트를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공식 정리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정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비율, 뭐 10문제 뭐 그 정도 비율에서 각 과목이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럼 그 문제 10문제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해마다 출제되는 공식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응용 전에 공식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1 때 배웠던 내용들의 공식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적용 자체를 못 하겠죠. 그러면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걸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영어 단어를 만드는 것처럼, 영어 단어를 공식집처럼 만드는 것처럼 정리할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것도 공식집을 구입을 하세요. 공식집. 이것도 뭐 아무런 공식집이나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형상기억 공식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 출판사랑 제가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공식집 하나를 구입해서 필요한 공식이 있을 때마다 내가 여기에 메모해서 추가를 해놔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는 공식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집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놓고 이 공식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밑작업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면 간단하다고 간단하게나마 수학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수학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공식도 정리하고 단권화해서 기존의 앞의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서 성적이 일치월장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